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낑긋과학 약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름 나이와 함께 혈액형을 묻는 것이 국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혈액형별 성격을 다룬 웹툰이 인기를 끌며 4년 동안 연재되었고 자유분방하고 자기애가 넘치는 것으로 묘사되는 B형 남자의 성격을 소재로 한 영화와 노래 가사까지도 나왔죠. 심지어 과거 이력서에 혈액형을 적게 하고 그 정보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준 사례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알아보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에 대한 모든 것, 혈액형의 역사와 정의부터 차근차근히 꼭꼭 씹어 알아봅시다. 인류는 혈액형의 존재를 유선 전화기나 사진기의 발명보다도 늦은 1900년대 초에 알게 됩니다. 이전에도 동물이나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하는 실험 혹은 치료 시도가 있었지만 혈액형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위적으로 수혈 행위가 감행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그야말로 복불복이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만큼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고 결국 수혈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죠. 그러다 오스트리아 출신 병리학자인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혈액끼리 섞었을 때 엉겨붙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혈액을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사람의 피를 A형, B형, C형의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었는데요. 이후 AB형의 존재도 밝혀지고 C형이라는 명칭도 O형으로 바뀌면서 현대적인 ABO식 혈액형의 개념이 탄생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연구 발표 30년 후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 ABO식 혈액형은 무려 10억 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추정되어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살린 연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ABO식 외에도 RH식 등 인간의 혈액형을 나누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는데요. RH 플러스 마이너스로 성격을 나누는 사람은 없기에 성격과 연관을 주로 짓는 ABO식 혈액형 짧게 짚고 가시죠. 외부에 알 수 없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다양한 공격 작전을 펼칩니다. 식세포 작용으로 적군을 잡아먹어 분해하는 한편 적군의 표면 구조를 알아낸 뒤 거기에 딱 알맞게 달라붙는 물질을 만들어서 쌈 싸먹기 좋게 만들기도 하죠.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온 적군 물질을 항원, 몸이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을 항체라고 부르는데 항체는 마치 개미들이 침입자를 사방에서 둘러싸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뒤 처치하듯이 항원에 들러붙은 뒤 가라앉혀 우리 몸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편 항원 중에 인간의 몸에 이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당단백질도 그 중에 하나죠.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의 적혈구에는 A항원이 당단백질로 붙어있고 혈액에 B항체가 있습니다. B형인 사람에겐 B항원이 붙어있고 혈액에 A항체가 있죠. AB형은 둘 다 붙어있고 AB항체가 없습니다. O형은 아무 항원도 붙어있지 않고 AB항체 모두 있습니다. 수혈할 때 같은 혈액형을 수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A형에게 B형의 혈액이 들어가면 적혈구 표면에 있는 B항원 당단백질에 B항체가 달라붙게 되고 혈관을 막게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수혈을 할 때 원칙적으로 같은 혈액형의 피를 사용하도록 하되 위급 상황에만 예외를 허용하죠. 이렇게 ABO식 혈액형이 밝혀진 덕에 수혈하면서 사망하는 사례도 거의 없어지고 큰 수술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단백질에 의해 구분되는 ABO식 혈액형이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혈액형의 개념이 처음 알려진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릇 때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만연해 있던 20세기 초반 골상학을 연구한 영국의 골턴이 1883년 우생학을 창시한 이래로 과학은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를 뒷받침하는데 무차별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혈액형도 예외는 아니었죠. 란트슈타이너 이후 혈액형을 연구했던 독일의 과학자 폰 둥게르는 인종마다 혈액형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북유럽, 서유럽 출신 백인일수록 A형 비율이 높고 동유럽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로 갈수록 B형 비율이 높아진다는 통계와 침팬지와 사람에게서만 A형이 발견된다는 연구를 근거로 아리아계 백인들의 유전자가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치죠. 독일 과학자들은 A형 인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B형 인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로 나누는 인종 개수라는 척도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의 사고방식과 혈액형 연구는 일본에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조선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 우월한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로 혈액형 비율을 들먹였습니다. 일본인의 인종 개수가 한국인의 인종 개수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결과를 내세우곤 했죠. 이렇게 시작된 혈액형 관련 연구가 시간이 지나 성격과 혈액형을 연관짓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과학적 근거가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은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끄는데 실패하는데요. 1970년대 일본 방송작가 노미 마사히코가 쓴 혈액형으로 알 수 있는 상성이라는 책이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 사회의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후 일본의 출판물이나 만화, 게임 등의 콘텐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 역시 자연스럽게 유입됐죠.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혈액형과 성격을 엮어서 생각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이 널리 퍼진 걸 보면 어딘가 합리적인 구석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미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O형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대부분의 남미 사람들이 삼바 아미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남미 전체 인구수를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죠. 다음 이유입니다. 성격 유형론에 등장하는 혈액형 표기 방법인 ABO식 혈액형 외에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혈액형 구분법만 수십 가지가 존재합니다. 굳이 적혈구 표면의 항원을 기준으로 4가지로 딱 분류하는 ABO식 혈액형만 성격과 관련된 이유가 있을까요? 성격의 정의는 개인을 특징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보았을 때 성격의 범위를 정하고 칼로 물베듯이 구분하고 그룹화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숫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주변만 봐도 혈액형과 성격 간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혈액형을 가진 형제자매가 성격이 정반대인 경우는 아주 많고요. 유전적으로 동일해서 혈액형도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례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격은 변하기도 합니다. 혈액형은 그대로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성격이 변한 사람도 있고요. 뇌의 특정 부위를 다쳐서 성격이 180도 바뀐 사례들도 있죠. 반대로 성격은 거의 그대로인데 혈액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수 이식 수술로 인해 혈액형이 바뀌기도 하는데 혈액형이 바뀐 사람들이 혈액형의 변화 전후에 성격까지 바뀌었다는 보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 결과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전 정보나 뇌 구조를 분석해도 성격을 100% 유추해내기는 어렵죠. 만약 우리가 성격에 대해 특정한 체계로 분류하고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수치들과 ABO식 혈액형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아낸다면 아마 적혈구 당단백질 성형수술이 개발돼서 성격을 개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농담. 이렇게 혈액형 성격설은 반박할 거리가 너무 많고 연구로 하기에도 당연해 보이는 것이 많아 과학자들이 관련된 연구를 안 하고 있던 와중 따뜻한 과학자 김범중 교수님이 혈액형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연구입니다. 부부 377쌍의 혈액형을 조사한 뒤 부부의 혈액형 조합별로 비율을 구하고 혈액형 궁합이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였습니다. 혈액형 궁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특정 조합의 비율이 높아야 할 텐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찾아낼 수 없었죠. 조합별로 비율이 다르기는 했지만 애초에 혈액형별 사람 수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정하여 계산하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연구 연세대 서은국 교수님 연구팀에서 MBTI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빅5 성격 검사 결과와 혈액형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결과는 빅5 성격 검사 결과와 혈액형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없음? 그래서 추가로 빅5 성격 검사가 아니라 새로운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혈액형별 성격을 나눌 때 주로 쓰이는 형용사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새로 짜서 성격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혈액형에 따라 성격의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자신의 실제 성격보다 혈액형별로 성격을 따지는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성격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 성향은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의 믿음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했죠. 이렇게 반증 근거가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을 믿는 이유로 확증 편향과 반음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쉽게 말해 자신이 믿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경향이죠.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을 믿는 사람들은 흔히 알려진 혈액형별 성격이 일치하는 사례만 기억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음 효과는 애매한 정보를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현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애매한 정보에다가 스스로 논리를 갖다 붙여서 해석한 결과일 뿐인데 받아들인 정보가 정확하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실제로 우리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믿는 이유가 더 사이언스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영상으로 혈액형 성격론을 반박했지만 저도 일상의 자리에서 혈액형 성격론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이니 다시는 내 앞에서 언급을 말게 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조용히 침묵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혈액형 성격설의 유래와 논리가 꺼림칙하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이 안타깝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혈액형을 듣고 성격을 예단하여 편견을 갖기도 하고요. 이런 편견으로 인해 사람 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나 기회들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혈액형에 근거해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세상을 뒤덮길, 그리고 다양한 개개인이 딱 4가지 분류로 나뉘어서 규정되지 않고 각각의 특별한 인격체로 인식되고 존중받아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세상이 오길 바라며 지금까지 모든 댓글을 읽으며 기억하고 있는 RH+ 킹크과학 약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공감하신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